전략을 관리하는 QAD 레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레그와 그래프 레그를 다루고 저희 연구의 베이스라인이자 그래프 레그의 후속 모델인 로직 레그의 아키텍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로직 레그의 성능 향상을 위한 QAD 레그를 제안하고 이 모든 흐름을 실험으로 증명하는 순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팀 GPT를 소개하겠습니다. 팀원은 저 김미지와 저와 마지막까지 달려준 지민 언니와 프로젝트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GPT는 저희 이름의 G자를 따와서 챗 GPT가 아닌 팀 GPT로 팀명을 네이밍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레그에 대한 설명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레그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고수분들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발표 전체를 관통하는 소리인 만큼 레그의 검색 구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그는 사용자의 질의가 들어오면 벡터로 변환하고 리트리브 과정을 통해 벡터DB에서 질의와 유사한 문서를 각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문서 묶음을 질의와 함께 LLM에 넣어주면 LLM이 그 문서를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레그는 모델의 재학습 없이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고 파인튜닝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고 외부 지식을 근거로 삼아 환각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현재 산업계에서도 활발하게 쓰이는 검색 기술입니다. 하지만 레그는 단일 검색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와의 유사도만으로 문서를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 문서에 흩어진 근거를 연결해야 하는 질의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이런 질의를 멀티오커리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민이와 미지가 사는 동네에 지하철역을 모두 지나는 노선을 질문으로 한다면 질의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유사도 때문에 지민이는 방학동에 살고 미지는 제기동에 산다라는 정보는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질의에 언급되고 있지 않은 방학역과 제기동역이 1호선이라는 정보는 근거 문서에 채택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일 검색만으로는 여러 문서에 흩어진 근거를 모을 수 없다는 것이 바닐라 레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그래프 레그입니다. 그래프 레그는 질의가 들어오기 전에 코퍼스 전체의 엔티티와 관계를 모두 추출해두고 노드와 엣지 형태의 지식 그래프를 백그라운드에 구축해둡니다. 그래서 이전 예시를 이어서 보면 앞서는 검색되지 않던 정보였는데 방학동과 방학역과 1호선을 잇는 엣지로 그래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에는 오른쪽 온라인 단계로 넘어가서 사용자의 질의가 들어오고 관련된 서브 그래프를 보내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관계 기반의 탐색 구조를 가지는 것이 그래프 레그입니다. 저희 연구는 그래프 레그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하자라는 목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프 레그의 가장 큰 단점은 그래프가 사전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질문과 같이 조건부 탐색이 필요한 질문으로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사전 구축 시점에 정의되어 있던 관계는 거주, 위치, 속함 이 세 가지뿐이고 비교나 조건부 선택에 해당하는 엣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프 레그는 사전에 정의한 관계 안에서만 답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질의가 들어오면 그래프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고정된 사전 구축 그래프에 의존한다는 점과 코퍼스 전체에 대해 사전 그래프를 구축하는 막대한 비용을 그래프의 개선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사전 구축 없이 질의 시점에 동적으로 추론 구조를 생성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겠다는 연구 방향을 처음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올해 AAI라는 해외 파티와 학회에 있는 로직 레그라는 이름으로 이미 어셋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로직 레그를 일단 직접 재현하고 남은 한계점을 찾아 개선하는 쪽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갔습니다. 로직 레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크게 3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의 사전 구축 없이 들어온 질의를 쪼개고 의존관계를 바탕으로 순서를 정하고 순서대로 풀어내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쪽이 준비 단계입니다. 질의가 들어오면 추론에 필요한 중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단위로 서브 질문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서브 질문 사이의 의존관계를 DEG로 만들고
서로 의존하지 않아서 동시에 풀 수 있는 질문끼리는 하나의 랭크로 묶어둡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실행 루프에 해당하는데요. 0번 랭크부터 순서대로 서브 질문의 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앞 단계의 답이 다음 단계의 검색어가 되는 롤링 메모리를 적용함으로써 원 질문만으로는 검색할 수 없던 문서까지 단계적으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답변을 종합해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즉, 사전에 그래프를 구축해두지 않아도 질의에 필요한 추론 결과물을 그때그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로직레그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로직레그를 재현하면서 오답 케이스를 들여다보니 대부분의 문제가 첫 단계인 질의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시로 저와 같이 어드브를 하고 있는 팀원의 학교 위치를 물었을 때 왼쪽은 질문의 주체를 저와 함께 활동하는 팀원이 아닌 저를 엔티티로 잘못 삼아버렸기 때문에 제 학교인 숙명여대를 찾고 그 위치인 용산구라는 틀린 답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이 올바른 분해입니다. 첫 번째 서브 질문에서 먼저 저와 같이 어드브를 하고 있는 팀원을 물어서 지민이를 찾고 그 다음에 지민의 학교, 명지대 위치를 차례로 물어야 서대문구라는 정답에 도착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두 경우 모두 이후 단계는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점입니다. 검색도 잘 됐고 답변 생성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해 단계에서 한번 어긋나는 순간 뒤에 모든 단계가 아무리 정확해도 오답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의를 정확한 서브 질의로 분해하는 것을 연구 포인트로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QAD 레그는 질의의 구조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사례들을 유형별로 모아보니 멀티옵 질의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는 이를 각각 체인과 브랜칭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체인 쿼리입니다. 앞서 봤던 질문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팀원이 지민이라는 답이 나와야 학교를 물을 수 있고 학교가 명지대라는 답이 나와야 위치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앞 단계의 답이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되는 직렬 구조로 랭크 0, 1, 2에 각각 서브 질문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배치됩니다. 두 번째는 브랜칭 쿼리입니다. 예시로는 지민이와 미지 중 더 어린 사람이 다니는 학교는 이라는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질문에서 지민이는 몇 년생인지와 미지는 몇 년생인지를 서로의 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둘 다 랭크 0에 묶여 동시에 처리됩니다. 그 다음 랭크 1에서 두 결과를 종합해서 누가 더 어린지를 판단하고 랭크 2에서 그 사람의 학교를 찾습니다. 즉 먼저 독립적으로 풀고 결과를 합친 뒤 다시 이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구조는 겉으로는 비슷한 멀티옵 질의처럼 보이지만 분해할 때 요구되는 추론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로직레그의 쿼리 디컴포지션은 단일 프롬프트를 모든 쿼리에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저희는 질의 구조를 먼저 판별하고 유형에 맞는 프롬프트로 나누어 분해합니다. 이를 구현한 것이 오른쪽의 쿼리 클래시파이어 앤 라우터입니다. 질의가 들어오면 먼저 쿼리 스트럭처 클래시파이어가 이 질의가 체인인지 브랜칭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각 유형에 맞는 프롬프트와 퓨샷 예시를 붙여 서브 질문의 분해를 수행합니다. 즉 저희의 제안은 질의 구조를 라우팅 신호로 삼아서 하나의 프롬프트가 아니라 유형별 프롬프트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학습이나 추가적인 인덱싱 없이 분해 프롬프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법의 장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흐름을 실험으로 검증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저희가 로직레그를 연구의 베이스라인으로 삼게 된 근거입니다. 그래프레그와 로직레그를 모두 직접 코드로 구현하고 로직레그가 QA 성능과 비용 양쪽에서 그래프레그보다 우세한지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셋은 대표적인 멀티옵 질의응답 벤치마크인 뮤직을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여러 문서의 분산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검색해야 되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뮤지크라는 데이터셋이 전체 샘플 수는 훨씬 많았지만 저희는 API 비용을 저희의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1000개의 샘플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우선 왼쪽 표는 추론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모든 지표에서 로직레그가 앞서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어큐러시 자체는 25.5%에서 45%로 리콜은 약 34%에서 약 54%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오른쪽은 비용과 시간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프레그는 사전 인덱싱에만 약 9,900만 토큰을 쓰는 반면에 로직레그는 사전 인덱시 자체가 없다는 것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비용적인 우위를 잘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동적 생성 방식이 성능과 비용 양측에서 모두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로직레그 중에서도 쿼리 디컴포지션 단계를 연구 포인트로 잡게 된 실험입니다. 동일한 뮤직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다른 조건들은 모두 고정하고 분해 유무만 통제해서 분해가 최종 QA 성능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한 번의 재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샘플 수를 좀 극단적이지만 100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모든 지표가 2배 이상 올라 분해에 확실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커버리지와 액큐러시 사이에 15%의 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검색된 문서에 정답이 포함되었던 확률은 58%인데 실제로 맞힌 비율은 43%였고 이는 근거 문서는 이미 찾았지만 정답으로는 수렴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실패의 병목이 검색 품질이 아닌 분해와 추론의 품질에 있다는 것 결론에 이르렀고 저희는 파이프라인 전체가 아니라 분해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한 쿼리 클래시파이어와 성능 평가에 사용된 비교본들입니다.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도했던 여러 전략들 중에서 가장 잘 나온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규칙과 퓨전만 주는 기본 베이스라인부터 중간에 찾을 대상을 먼저 나열하고 분해하는 엔티티 체인 어답트 방식, 그리고 분해 후에 스스로 재검토하는 로직을 가지는 셀프 버리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단계수를 사전에 추정한 뒤에 분해하는 홉 어레어의 4가지와 저희의 아이디어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했습니다. 저희는 뮤지크 질문에 5가지 전략을 적용하고 정답 분해와 비교해서 분해 품질을 3가지 지표로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 지표로 언급되는 것 중에 스텝 카운트는 분해한 단계 수가 정답과 같은지, 올 스텝스는 단계 수도 같고 단계가 의미적으로도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홀리스틱은 단계나 순서가 달라도 결국 같은 추론 경로를 커버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과를 보면 나머지 3가지 전략은 모두 베이스라인을 안정적으로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프롬프트의 절차를 단순히 더 얻는 것만으로는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지리구조에 따라 프롬프트를 나눴던 저희의 방식인 쿼리 클래시파이어는 3가지 지표 모두 베이스라인 이상이고 특히 가장 엄격했던 얼스텝스에서 개선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직레그의 성능 향상을 위한 저희의 연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로직레그를 직접 구현해서 쿼리 디컴포지션 단계의 분해와 추론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해 전략을 비교해서 지리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로직레그의 DAG 구성 단계, 실행 순서를 정하는 단계, 그리고 랭크의 실행 루프를 각각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쿼리 어댑티브 디컴포지션 레그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질문과 설명은 뒤에 저희 부스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팀 GPT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